벼 재배 면적이 예상보다 훨씬 덜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올해도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이어 집중호우로 사과 작황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쇠고기의 마블링이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는 최고 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개편한 쇠고기 등급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도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어린이 37만 명에게 국내산 과일 간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벼 재배 면적이 예상보다 훨씬 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2018년 벼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3만 8천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7,000여 헥타르, 2.2%가 줄었습니다. 당초 벼 재배 면적이 4만에서 5만 헥타르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농업계가 전망한 데 비해 감소 면적은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2018년 통계청 벼 조사 결과 4만 2천 헥타르가 감소되었고 2만 5천 헥타르가 증가되었습니다. 순 증감은 11,000 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논에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었던 농가들이 쌀값 상승과 쌀 목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다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의 이 같은 분석이 맞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는 쌀 생산 조정제, 그러니까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올해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했다가 실제로는 벼를 심은 농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 조정제 신청 면적의 10% 정도에는 다른 작물이 아닌 벼가 재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벼를 재배하셨던 농가들께서 밭작물을 처음 재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재배 경험도 부족하고 또 기술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느끼셨던 거고요. 금년도에 이제 워낙 파종기 때부터 비가 많이 오면서 기상이 좀 안 좋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쌀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통계청 벼 재배 면적과 평년의 단수를 감안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의 적정 수요량보다 15만 톤 정도 많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올해도 시장 격리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추석상에는 큰 사과를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올해 사과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봄철에는 저온 피해, 여름철엔 불볕더위에 이어 최근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올해는 사과가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생종인 홍로 수확이 가장 먼저 이뤄지는 전북 무주에서 이런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빨갛게 익어야 할 홍로는 폭염 때문에 화상을 입어 누렇게 떴고 제대로 자라지 못해 알 크기가 작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과 수확량이 10에서 최대 30% 감소해 추석을 앞둔 유통업체는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로 사과라는 게 그 품종이 작년도보다는 한 30% 감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명절 때는 품질이 좋은 게 대과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대과에 좀 품질 좋은 과일이 생산이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kg 기준에서 A품이라고 했을 때 12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는 품질 좋은 건 상당히 비쌉니다. 대과의 수량 부족으로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과일 상품은 수량이 넉넉해 오름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물려 중소과일 판매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구매에 큰 부담이 없도록 중소과일을 이용한 맞춤형 선물 세트를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블링 위주로 등급을 매기는 쇠고기 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바뀔 전망입니다. 마블링이 적어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고기의 색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 쇠고기 등급제의 핵심은 바로 마블링. 육질 등급을 매길 때 쇠고기의 근육 내 지방 함량, 즉 마블링에 따라 2+와 1+ 등으로 등급을 평가해 왔는데 앞으로는 마블링이 아무리 좋더라도 고기와 지방 색깔이나 조직 탄력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평가가 좋지 않으면 2+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마블링 기준은 완화됩니다. 현재는 마블링 기준 8, 9번의 경우에만 2+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7+까지 확대되고 1+ 등급 역시 현재 6에서 7번에서 6번으로 조정됩니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한 건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1등급과 1+ 등급의 평균 출하원령이 22개월 단축되면서 한 마리당 44만 6천 원씩 연간 1,160억여 원의 경영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경기도가 일부 특수교육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에만 지급하던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농협과 협력해 지역 아동센터, 특수보육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1인당 하루 150g씩 주 2회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산 부족으로 아무래도 과일을 넉넉하게 주지 못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과일을 2번 지원해 주시니까 싱싱한 과일을 아이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저희도 좋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확대되면 도내 만 1세에서 5세 어린이집 원생 등 37만 명에게 국내산 과일, 과채류 간식이 제공됩니다. 올해 3만 9천 명이던 과일 간식 공급 대상은 37만 명으로 9.5배 증가되고 공급 물량은 400톤에서 3,880톤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확대로 농가 소득은 145억 원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는 324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박동민입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여야는 국감 일정을 비롯한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국회는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19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남 마산시 농협의 유효원 계장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 17일 한 고객이 계좌에 있는 1,300만 원을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내야 한다며 농협 창구를 찾았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직원이 발빠르게 경찰에 신고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 일부 감귤 농가들의 풋귤 출하가 한창입니다. 풋귤은 겉이 청록색을 띠는 덜 익은 감귤인데 피부 미용 개선 등 기능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 지역 9개 농축협이 지역의 저소득 고령 농민들에게 보행 보조기 116대를 전달했습니다. 고령 취약 농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앞으로도 농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